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한다고? 왜 나를 의심하지? 여기 한국 여권 있잖아. 여기 입국 심사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에 큰 충격을 받은 한 여성이 있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미국 CNN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 기자죠. 제 인생은 항상 흥미진진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만 특히 이번 유럽 출장은 정말 특별했어요. 저는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독일 출신이셨고 어머니는 미국인입니다. 두 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불행히도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혼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어머니도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식당 운영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도와 식당 일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에서 서빙을 하면서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나 덜어드리려 노력했죠. 아버지의 고향인 독일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장기 출장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러다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취재차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 취재는 제가 평상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고 아버지의 고향인 독일도 방문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오히려 저를 독려하셨어요. 내 직장 일이 우선이지. 나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등을 떠미르셨죠. 어머니의 응원의 용기를 얻어 결국 유럽 취재를 결심했어요. 떠나기 전 어머니께 약속했어요. 돌아오면 더 열심히 식당 일을 돕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 이야기를 잔뜩 들려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그동안 모자랐던 잠을 한숨 자고 일어나니 벌써 공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광경에 제 두 눈은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어딘가에서 고성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결국 난동으로 번졌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출입국 심사대에서 동양인 남성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그는 계속해서 뭔가를 외치고 있었는데 한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불안한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그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바른 민족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왔는데 실제와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무척이나 서툰 한국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때 저는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공항 직원이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동양인은 실제로는 중국인 남성인데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되었다는 거였죠. 게다가 한국인 행세를 하려고 서툰 한국어까지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중국인이 한국 여권을 위조했다고? 게다가 한국인 행세를 하려고 한국어까지 준비했다니. 저는 의문을 풀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그 중국인 남성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웠죠. 대신 그의 동행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인을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고 있어요. 한국 여권은 검사도 안 하고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왜 이런 황당한 짓을, 그리고 왜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 여권을 위조한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공항의 출입국 관리 책임자를 만났어요. 그는 최근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이 중국보다 국제적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국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죠. 이유는 일부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전체 중국인들의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 등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중국인들의 입국을 꺼리게 되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때문에 무고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 한국인들의 출입국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위조 여권 문제로 인한 보안 강화로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미국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았어요. 일단 공항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사건 이후 저는 유럽 각국의 출입국 정책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입국과 관련된 정책들에 관심이 갔죠. 그러던 중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국경에서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시험을 보게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한국어 시험을 치른다는 사실은 분명 방송에 나간다면 큰 화제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국제 컨퍼런스 취재까지는 하루 정도 여유가 있어서 바로 핀란드로 향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핀란드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취재를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핀란드 국경검문소의 수비대원들이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시험지에는 한글로 된 20개 정도의 문항이 있었어요. 한국 제2의 도시는 한국 대통령 이름을 순서대로 쓰시오 같은 질문들이었죠. 북유럽의 어느 국경 초소에서 한국어 시험을 풀어야 한다니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시험은 주로 러시아에서 핀란드나 에스토니아 국경을 넘으려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미 2002년부터 이런 시험을 시행해 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시험이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한국 여권의 힘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여권의 위상은 최상위권이에요. 무려 191개국에 입국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죠. 실제로 한국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과 함께 세계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세계 66위로 겨우 80여 개국 정도만 입국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국경을 넘기 쉬운 만큼 위조의 위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정말 한국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한국인 확인 시험이 생겨났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 여권의 가치와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출입국 관리 책임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이 정책이 최근 늘어난 위조 여권 문제 때문에 시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실제 한국인과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는 한국인들의 불편을 모르지 않지만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중국인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각국에서 온 입국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놀라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한국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인 여행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불쾌함을 호소했습니다. 한 여행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한국 여권으로 여행하는데 왜 한국어 시험까지 봐야 하나요? 또 다른 한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보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지금이 21세기가 맞냐면서 좀 더 신속하게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오히려 중국과 같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나라의 여행객들도 만나보았어요. 그들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 놀라워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어요. 한 미국인 여행객은 이렇게 말했죠.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위조 여권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인 여행객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일 수 있죠. 그리고 핀란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핀란드 사람들은 이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의견이 갈렸죠. 어떤 이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의 출입국 정책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과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와 개인의 권리가 얽힌 복잡한 이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위조 여권을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신원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죠. 또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위조 여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고한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취재를 마치고 영상 점검과 기사를 작성하면서 국장님께 연락했어요. 입국장에서 목격한 사건 내용과 이 일로 인한 파장, 그리고 한국인들이 겪게 될 불편함에 초점을 맞춰서 편집해 달라고 요청드렸죠. 국장님도 유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매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된다면 좋은 반향을 일으킬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미국 또한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공항에서 목격한 사건으로 인해 원래 일정이 없던 취재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보람도 느꼈어요. 본래의 취재 목적이었던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과 노력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죠. 컨퍼런스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특히 지구온난화, 음식물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세션에서는 각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이 소개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사례가 눈에 띄었죠. 한국 대표단은 최근 몇 년간의 놀라운 성과를 발표했어요. 우선 재생에너지 사용을 크게 늘렸다고 해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202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미 올해 15%를 달성했다니 정말 대단하죠?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노력들 덕분에 한국의 탄소 배출량이 2018년 대비 2023년에는 무려 30%나 감소했다고 해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정책이 주목받았어요. 한국 대표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각 가정은 종량제 봉투나 설치된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이를 모아 퇴비나 바이오 가스로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가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모습과는 많이 달라서 놀랐죠. 이는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은 참가국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어요. 한국 대표단의 발표를 들으며 저도 깊은 인상을 받았죠.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 등을 세세하게 구분하여 수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정부 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대표단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분리수거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민 참여형 환경 정책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해요. 우리가 아무데나 버리는 플라스틱 용기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하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국 대표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자원순환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즉 생산, 소비, 폐기의 일방향적 구조가 아니라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의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컨퍼런스에 참석한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환경 분야에서도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더 자세히 취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방문의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 취재는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요. 올 여름만 해도 태풍과 폭우 그리고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죠. 또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이 여기 컨퍼런스에서만 발표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기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이런 주제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보도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지구를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컨퍼런스 취재를 마치고 저는 드디어 아버지의 고향인 독일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행 기차에 올라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아버지에 대한 추억 그리고 그동안 듣기만 했던 아버지의 고향을 직접 보게 된다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하셨던 교회로 향했어요. 아버지의 추억 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죠. 오래된 건물들, 아름다운 정원들, 그리고 조용한 거리,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야기 속 그대로였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 둘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어린 시절 이야기들, 독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설명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죠. 마치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무척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제 발걸음은 한 교회 앞에서 멈춰졌어요. 그 교회 앞에 서 있는 소녀상을 보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독일 땅에 왜 한국의 소녀상이 있는 걸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확실히 한국의 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이었어요. 독일 땅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독일에서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어요.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독일인들의 노력이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이런 아픈 과거가 여기 독일 땅에서까지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녀상 앞에 서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역사의 아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것의 중요성.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현재 모습도 떠올랐어요. 그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나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이룬 한국. 그 모습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쾰른이었어요. 쾰른 대성당을 처음 봤을 때 그 웅장함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고딕 양식의 첨탑이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는 빛을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신의 빛을 실제로 경험하는 듯 했죠. 뭔가 경건해지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베를린으로 정했어요. 베를린으로 향했을 때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브란덴부르크 문을 지나며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독일의 역사가 생생하게 느껴졌죠. 베를린 장벽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분단과 통일의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여행에서 저는 독일의 전통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그리워하셨던 슈바인학센을 주문했죠. 두툼한 돼지고기의 바삭한 껍질 그리고 풍성한 감자 요리가 함께 나왔어요.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음식을 그리워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독일 맥주도 주문했어요. 차갑고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독일 맥주의 맛은 세상 어디에도 없단다.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차가운 맥주를 즐기고 있던 와중에 국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 취재했던 입국장 사건과 국경에서의 황당한 한국어 시험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특별방송 형식으로 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는 거였죠. 국장님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면서 들떠 계시더군요. 얼른 귀국해서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도 빼놓지 않으면서요. 제가 취재한 내용이 큰 호응을 얻었다니 뿌듯했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맥주를 즐기는 일에 집중했어요. 맥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독일의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고향이구나 싶었죠. 이 여행을 통해 저는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독일을 그토록 그리워하셨는지, 왜 항상 독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아버지의 추억과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여행을 마치며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이곳에 와야겠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함께 걸으며 아버지를 추억하리라고 말이에요.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번 여정 전체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환경 컨퍼런스 취재를 위해 떠났을 때는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싶어요. 한 국가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번 여정에서 경험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관점과 이야기를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각국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문화적 영향력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사회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시간을 내어 제가 직접 방문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에 놀란 CNN 기자 소피아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인으로서 느낀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